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토픽 1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개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 대화 주제 고르기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모두 복습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유형, 34번부터 39번까지 6문제가 이 유형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지요? 괄호에 들어갈 말 고르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기 문제를 살펴볼게요. 보기 문제 지시문을 읽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비가 옵니다. 괄호가 있어요. 뭐뭇을 씁니다. 1번 안경, 안경을 쓰다는 괜찮아요. 하지만 비가 오는데 왜 안경을 쓰지요? 말이 안 돼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양말을 씁니다. 양말은 쓰다가 아니라 신다 동사를 사용하죠. 양말을 신다, 신발을 신다. 여러분 옷을 입고 벗을 때 사용하는 착용 동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우산을 쓰다. 말이 돼요. 비가 옵니다. 우산을 씁니다. 정답이에요. 4번 지갑.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유형을 푸는 전략을 몇 가지 알려줄 건데요. 먼저 두 문장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괄호에 들어갈 단어가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 부사, 조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와 함께 조사와 같은 문법도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어를 외울 때 예문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만 외우면 나중에 문장을 읽고 해석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문을 함께 공부하면 다른 예문이 나오더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문제에서 본 것처럼 문장이 요로 끝나지 않아요. 비읍니다, 씁니다. 공식적인 환경에서 공손하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다 받침이 있어요. 먹습니다. 감사하다 받침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비읍니다를 잘 공부해둬야 합니다. 특히 불규칙 활용을 할 때는 원형의 모습과 활용 후 모습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멀다, 멀어요 일 때는 비슷하지만 멉니다 일 때는 리을이 생략되었죠. 이런 불규칙 활용, 동사, 형용사를 유의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83의 토픽 1, 34번부터 39번 6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4번 여기도 두 문장이 있죠. 영화를 괄호가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봅니다. 2번 잡니다. 3번 보냅니다. 4번 마십니다. 정답은 영화를 보다 1번이지요. 이렇게 단어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단어를 모르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토픽 1은 듣기도 읽기도 모두 단어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영상의 앞이나 뒤에 넣어주는 단어를 모두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다 외우면 다른 문제들이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단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 35번. 한국 가수를 좋아합니다. 매일 한국 가수를 좋아해요. 무엇을 들을까요? 1번 편지, 2번 노래, 3번 전화, 4번 시계. 매일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이것도 단어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지요? 다음 36번. 저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괄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1번 읽습니다. 2번 입습니다. 3번 가르칩니다. 이게 정답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4번 물어봅니다. 다음 37번. 저는 요즘 어떤 말이 오면 좋을까요? 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1번 작습니다. 2번 바쁩니다. 3번 무겁습니다. 4번 조용합니다. 이거는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바쁩니다가 와야겠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주 바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놓은 세종한국어 2, 1과 강의 영상을 보면 다양한 안부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나중에 복습해 보세요. 다음 38번. 저는 김민수 씨를 모릅니다. 몰라요. 내일 만납니다. 몰라요? 그런데 내일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거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듣기 2번째 시간에 인사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통, 3번 제일, 4번 항상. 이런 부사들도 다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39번. 이건 문법 조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 있습니다. 볼펜은 없어요. 연필은 있어요. 1번 을. 을은 목적격 조사예요. 을을 있다 없다는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2번 만. 이게 정답이네요. 볼펜은 없어요. 연필만 있어요. 3번 도. 도를 사용하려면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4번 로. 로는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데요. 연필로 편지를 써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단어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36회 6문제, 37회 6문제, 모두 12문제를 준비했어요. 지난번과 같이 20초 후에 슬라이드가 넘어갈 건데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 시작!
다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36회 34번부터 39번입니다. 34번 서점에 갑니다. 여러분이 서점이 어떤 장소인지 알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서점에 갑니다. 책을 삽니다. 정답입니다. 2번 물은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가게, 편의점, 마트 이런 장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옷은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옷가게, 백화점. 4번 빵은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빵집. 여러분 단어를 꼭 외우세요. 다음 35번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친구 물어봅니다.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1번 의는 소유를 나타내는 조사지요. 친구의 가방. 2번 을 목적격 조사. 3번 에게가 정답입니다. 에게 또는 한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4번 에서. 장소 뒤에 사용되는 에와 에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것도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 둘게요. 나중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번 학교가 괄호가 왔어요.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걸어서 갑니다. 어떤 곳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네, 멀지 않은 곳, 다른 말로 가까운 곳. 그런 형용사를 찾아볼게요. 1번 작습니다. 2번 많습니다. 3번 가깝습니다. 4번 깨끗합니다. 정답은 3번 가깝다, 가깝습니다. 37번 영화가 끝났습니다. 극장에서. 1번 삽니다. 2번 씁니다. 3번 지냅니다. 4번 나갑니다. 영화가 시작해요. 그러면 극장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다. 그런데 영화가 끝났어요. 극장에서 나갑니다. 나가다 또는 나오다. 여러분 공부할 게 참 많은데요. 이렇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선생님이 위에 강의 영상 링크를 걸어 둘게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 바다 여행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갈 겁니다. 다음에 다시 갈 겁니다. 왜요? 바다 여행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가고 싶어 해요. 1번 다시 정답이고요. 2번 서로. 서로 도와줘요. 서로 사랑해요. 이런 말이죠. 3번 아주. 4번 제일. 39번 눈이 옵니다. 그리고 바람도. 바람은 어떤 동사를 사용할까요? 1번 줍니다. 2번 붑니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붑니다. 3번 옵니다. 날씨에서 옵니다를 쓰는 경우는 눈이 오다, 비가 오다, 그리고 태풍이 오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4번 됩니다. 되다. 선생님이 되다. 모두 맞았어요. 다음 37회 34번 민수 씨는 대학생입니다. 수미 씨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말이 똑같아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같은 것을 또 말할 때 도를 사용하죠. 민수 씨는 대학생입니다. 수미 씨도 대학생입니다. 2번 에, 3번 의, 4번 를. 35번 방이 춥습니다. 방이 추워요. 창문을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립니다. 2번
놓습니다. 3번 닦습니다. 4번 닫습니다. 창문을 열다, 창문을 닫다. 창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다음 36번. 시간을 모릅니다. 뭐뭐를 봅니다. 무엇을 봐야 시간을 알 수 있어요? 1번 잡지, 2번 시계, 3번 주소, 4번 편지. 단어만 알면 쉬운 문제죠? 37번.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변해요? 1번 건강합니다. 2번 깨끗합니다. 샤워를 자주 해야 깨끗하겠죠? 3번 따뜻합니다. 4번 친절합니다. 정답은 1번 건강합니다. 다음 38번. 가방에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방에 책이 많아요. 그러면 가방이 어때요? 가방이 무겁습니다. 1번 가끔, 2번 오래, 3번 너무 무겁습니다. 4번 일찍. 39번. 기타를 오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잘. 1번 붑니다. 2번 칩니다. 3번 빌립니다. 4번 지킵니다.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보통 칩니다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드럼을 치다. 이렇게 치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맞았어요? 34번, 39번 유형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빈도부사입니다. 뜻은 자막을 통해 확인하세요. 언제나, 항상, 자주, 가끔, 별로, 거의, 전혀. 다음. 이것도 부사예요. 선생님이 반이라고 쓴 것도 있고 유라고 쓴 것도 있는데요. 반은 반이요. 반대말을 말하고요. 유는 유이요. 비슷한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문도 적었어요. 예문과 함께 단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찍, 반이어는 늦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보통, 주로 비슷한 말이에요. 저는 보통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습니다. 아주, 유의어, 정말, 매우, 무척 등. 김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오래. 저는 어제 친구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일, 유의어, 가장. 한국어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가 가장 재미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버스가 아까 출발했습니다. 다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서로, 우리는 서로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동사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동사 원형과 함께 비읍니다, 습니다 형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반이요. 예문. 예문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럼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리다, 그립니다.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닦다, 닦습니다. 친구가 책상을 닦습니다. 놓다, 놓습니다. 언니가 책상 위에 책을 놓습니다. 닫다, 닫습니다. 반이요, 열다. 이 식당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모르다, 모릅니다. 반이요, 알다. 저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보다, 봅니다. 오빠가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먹다, 먹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끔 불고기를 먹습니다. 사다, 삽니다. 저는 보통 집 앞 가게에서 우유를 삽니다. 다음,
계속해서 동사를 공부할게요. 쓰다, 씁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쓰다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예문에서처럼 편지를 쓰다 또는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우산을 쓰다. 그리고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컴퓨터를 쓰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음, 나가다, 나갑니다. 반이요, 들어가다. 사람들이 교실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오다, 나옵니다. 반이요, 들어오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나옵니다. 주다, 줍니다. 반이요, 받다. 저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칩니다. 반이요, 배우다. 저는 외국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에게, 한테 같은 말이죠. 일어나다, 일어납니다. 저는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가다, 갑니다. 반이요, 오다. 우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치다, 칩니다. 저는 기타를 잘 칩니다. 피아노를 잘 칩니다. 모두 알겠어요? 다음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를 공부할 건데요. 형용사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처럼 반대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같이 보여줄게요. 먼저 크다, 작다, 비읍니다, 습니다 형태로도 읽어볼까요? 큽니다, 작습니다. 많다, 적다, 많습니다, 적습니다. 작습니다, 적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작다 일 때는 크기를 말하고 적다 일 때는 양을 말합니다. 길다, 짧다, 깁니다, 짧습니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습니다, 가볍습니다. 다음, 높다, 낮다, 높습니다, 낮습니다. 빠르다, 느리다, 빠릅니다, 느립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맛있다, 맛없다, 맛있습니다, 맛없습니다. 다음,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비싸다, 싸다, 비쌉니다, 쌉니다. 춥다, 덥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뜨겁다, 차갑다, 뜨겁습니다, 차갑습니다. 춥다, 덥다는 날씨에 사용하고 뜨겁다, 차갑다는 어떤 것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말합니다. 밝다, 어둡다, 밝습니다, 어둡습니다. 넓다, 좁다, 넓습니다, 좁습니다. 멀다, 가깝다, 멉니다, 가깝습니다. 시원합니다, 따뜻합니다. 좋다, 싫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좋다와 좋아하다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좋다, 좋아요, 좋습니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을 이렇게 목적격 조사가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비빔밥이 좋아요, 불고기가 좋아요. 이 문장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빔밥을 좋아요, 불고기를 좋아요. 이 문장은 틀립니다. 동사만 을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을을 좋아하다. 이가 좋다.
잊지 마세요. 다음,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다릅니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배고픕니다. 배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고픕니까? 배부릅니까? 선생님은 조금 배고픕니다. 다음, 조용하다, 시끄럽다. 조용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합니다. 더럽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기쁩니다. 슬픕니다. 어때요? 외워야 할 단어가 정말 많지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을 내서 모든 단어들을 다 외우면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상으로 토픽 1 읽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